세계일보에서 무기익히 제작하고 있는 임성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전인 카덱스를 보기에 계룡대에 왔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로 LSM의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금일 오늘 전시장에는 LSM의 핵심 구성품인 MFR 레이더와 발사대 그리고 대탄도탄 맞추는 유도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실제 전시회에 최초로 전시되는 장비이고, 그 중에서 이 탄도탄을 맞춘 데 핵심 기술인 그 공기가 없는 외기 쪽에서 탄도탄을 맞추는 이 킬 비이클이라고 하는 유격체는 최초로 전시되는 작품입니다. 총 2단 추진체로 되어 있고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단에 있는 제3단에 있는 킬 비이클이 옆에 확대해 놓은 킬 비이클 직접 요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물은 이것보다 훨씬 큰 한 10m 가까이 되는 커다란 거고요. 1단 추진체로 한 20에서 30km까지 고속으로 추진해서 올라간 다음에 2단으로 40km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 유도탄은 이 고고도에서 요격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다중 펄스 방식의 추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높은 고도를 위해서, 일단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탄 분리하는 기술하고, 탄이 이게 일찍 타버리면은 추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다단으로 분리해서 한 번 쏘고 또 쏘고 해가지고 계속 끝에까지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공기가 없는 곳에서 마지막에서는 이 위치하고 자세 제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날개나 이런 공력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가스 분출과 같은 이런 측추력, 우리가 닥스라고 하는 DACS라고 하는 위치 자세 제어하는 특수한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24년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27년에 한국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해외 수출을 계획되고 있는 거군요. 예, 현재 그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그 RFI 요청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하나 부분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핵심 기술들은 전 세계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한국 최초로 시도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이제 안티드론 관련된 것도 조금 눈에 보이는데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안티드론은 지금 저희 하나 입장에서 안티드론은 이 요격탄, 유도탄을 해서 맞추는 이 적극적인 방어와 그 다음에 드론을 실제 파괴하지 않고 떨어뜨리는 전파나 아니면 그물 그런 곳으로 떨어뜨리는 소프트킬하는 두 가지 무기를 다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1-2km부터 10km까지 이 모든 드론에 관련된 유격 솔루션들을 다 방어 솔루션들을 가지고 전시에 나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안티드론 솔루션들은 소프트킬,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파괴보다는 전파를 통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안적인 수단으로 해서 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한화는 레이저 무기, 레이저를 통한 직접 요격, 근거리에서 직접 요격, 아니면 10km 가까이 되는 거리에서 미사일을 쏴서, 유도 미사일을 쏴서 그걸 정확히 맞춰갖고 떨어뜨리는 적극적인 파괴 기술을 원천적으로 하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회사와 솔루션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드론을 탐지하기위해서는 탐지, 추적, 그 다음에 요격하는 이 세 가지 기술이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 기술을 보유 다 가지고 있는 거이 하나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개발 비용은 뭐 정부 주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업체도 일부 투자를 했지만, 주로는 개발할 때는 정부에서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됐었고, 특히나 이 지금
한국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는 아까 다중펄스 네네. 여러 번 하는 기술과 이 닥스 공기 없는 데서 위치 자세 제어하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정부 주도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주도하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 하에서 저희들이 그 모든 기술들의 구현을 담당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 1팀에 근무하는 김동순 부장입니다. 본 책에는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전시회에 나온 K9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합니다. 요 좌측에 있는 것이 자주포인데요. 저희는 이제 가칭 K9A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주포는 한 명이 자주포에 탑승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그 탑승해 있던 인원이 이 지휘차에 넘어와서 원격으로 주행도 하고 원격으로 사격도 하고 그리고 이 자주포는 원격 주행뿐만이 아니라 종속 주행 그리고 일부 자율 주행도 가능한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체계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시험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제로서 금년에 착수해서 28년에 개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개발이 끝나고 전력화가 된다면은 그 체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년대 중반 이후에 아마 전력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현재도 부족하고 있지만은 향후 30년 이후에는 훨씬 더 부족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굳이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전투 장비에 대한 무인화 또는 인원 절감이 아주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전력화되어서 운용 중에 있는 K9 자주포는 5명이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6년 말까지 개발 완료해서 27년부터 전력화시킬 K9A2 자주포는 3명이 운용하게 됩니다. 그 3명이 운용하는 것은 포탑을 완전 자동화하기 때문에 안에 포탄 및 장약을 운용하는 병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자주포가 개발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혼자서도 아니면은 그냥 무인으로도 원격으로 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자주포의 특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 포신을 보시면은 기존의 K9 자주포는 52구경장으로서 약 8m짜리입니다. 그런데 본 자주포는 58구경장으로 약 9m 포신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지는 이유는 기존의 자주포가 4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데 비해서 본 자주포는 포신도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장약을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탄도 새로 개발해서 그 8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장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지휘 차량인데요. 지휘 차량은 현재 8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자주포 운용병 3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주포 세문을 일개 소대 개념으로 봤을 때 소대장 그리고 무전병 그리고 조종수 그리고 사격지휘병 2명 그렇게 8명이 운용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여기 망원경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아직 저희가 네. 이 부분은 현재 시험 개발하고 있는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네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전차 청검 그걸 여기다가 장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용 드론을 네네. 쓰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렇죠 여기서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이제 회사 차원의 아이디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서부터 저희 한화 시스템이 준비한 위성 라인업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핵심 위성군으로 사 위성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업을 보시면 작년 12월 제주도 남단에서 발사한 초소형 사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위성은요 실제 1m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12월 4일 날 제주도 남단에서 발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쭉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위성은요 실제 0.5m급
초소형사 위성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 양산까지 하면 총 군집 운영으로 지금 위성이 운영될 상황이고요. 또 이 라인업 말고도 실제 저희가 글로벌 쪽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투자를 활용해서 실제 위성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위성이 실제 자체 투자를 해서 글로벌 경쟁력에 맞도록 해상도 0.25m급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성은 25년 말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실제 0.25m급이라고 하면 25cm에 대한 물건이 좀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이 손바닥 2개 정도만한 사이즈를 그러니까 번호판이 인식되는 수준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뛰어서 위성을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군집 위성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영상,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싸 위성만 있지만 실제 한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IR, 그다음에 싸, 그리고 초분강 위성 등을 활용해서 관련되어 있는 멀티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영상 활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활용 서비스라는 지구 관측을 해가지고 나온 정보들을 고객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그 영상 정보를 저희가 그 고객에 맞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 산불, 그리고 홍수, 재난, 그리고 농작물 작황 같은 부분들도 실제 관련된 다양한 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관측되어 있는 서비스, 그 영상을 활용해서 실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언제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만나보거나 직접 좀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5년도에 발사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정부 사업들이 27년, 28년도에 계속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한화 시스템 자체적에서도 자체 투자를 통해서 발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 지구 관측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